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상가 매매 계약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저희 PD가 촬영하지 않고 제가 제 시점에서 매수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가지 바쁜 일들로 인해서 이 공유 오피스 쪽으로는 제가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계획을 한 게 23년도에 서울 지역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오픈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23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5월입니다. 5월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저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매물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제가 원하는 평수 그리고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고점의 가격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가격이 전혀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매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투자라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상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물들은 보고 있고, 올해도 괜찮다 싶은 매물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매수하는 이 매물이고요. 이 매물, 이 상가에 저는 공유 오피스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가를 보여드리면 이곳에 과연 공유 오피스가 될까, 아마 이런 의문점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곳에 공유 오피스가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여러가지 조사해보고 검토해본 결과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곳에 제가 공유 오피스를 해보기로 한번 했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가지 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가인지 제가 계약 후에 보여드릴 거고,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고, 과연 이곳에서 좋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좋아요. 근데 여러가지 좀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 상가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공유 오피스가 운영이 될지 제가 그 과정들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계약인데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바로 앞에 부동산이어서 주차하고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촬영하는 거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가서 계약 후에 어떤 상가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약할 부동산이 앞에 보이는 부동산 랜드 보이시죠? 이쪽에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상가 매수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계약한 상가고요, 전체를 산 건 아니고 일부 부분 상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가 여기가 강변역이고요. 강변역에서 도보로 쭉 오면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옆에가 이제 테크노마트가 있고, 강변역 뒤쪽으로는 강변 터미널이 있어서 터미널은 앞으로 이제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스타필드 같은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자체는 매우 좋아요. 이쪽은 앞으로 상가 공급도 많지 않을 예정이고 지금까지도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가가 공실 없이 대부분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테크노마트가 사실 공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용산이나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신림 테크노마트 이런 곳들은 요즘 이런 곳들이 다 점차 이제 하락세예요. 요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가는 이쪽 광진구 광장동이나 구이동 상권은 매우 좋다 판단이 되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공유 오피스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유 오피스 하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 오피스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보여주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오늘 계약한 상가는 전용 평수가 매우 작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하려고 하면 저는 한 6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가 이곳은 35평이에요
근데 저는 27평도 지금 공유 오피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평수 35평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수 계약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건물의 지상에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 지하에 있다는 건 상당한 핸디캡인데, 이 두 가지 핸디캡을 제가 극복을 하고 이곳에 공유 오피스를 한번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창업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이제 상가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를 매수했고요. 여기 보면 프라임 프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에 진입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걸어 내려오셔도 되고요. 화장실이 있고 바로 이곳에, 안녕하세요. 지하 상가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주변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뭐 당구장, 식당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고, 이곳의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이 전용 35평이고 이곳에 한번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한번 제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면적이 작아요. 35평. 이쪽은 다 가벽으로 돼 있어서 다 유리로 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가벽 형태로 그대로 갈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살려볼 예정이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계약한 곳을 보여드렸고요. 이곳 핸디캡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 1층, 그리고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1층인데 면적이 35평으로 작습니다. 전용 평수가. 근데 이곳은 전용 평수가 작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매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하는 과정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상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 프라자 상가고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하 1층이고 여기 1층, 지하 1층 주변은 당구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도 있고, 현재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건물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상가는 아니에요. 이 상가의 이제 특징은 여기서 매우 가까워요. 뭐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여기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바로 옆에 붙어져 있어서 강변 버스 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큰 건물 전체가 공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 엄청 생각보다 커요. 큰데 공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매수한 지금 보시는 이 상가입니다. 월세를 한 150 정도로 맞춘다고 하면 바로 임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근데 지금 공실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제가 공유 오피스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실로 그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날 여기 상가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말씀하시길 제가 소유한 상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꾸 제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본다고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번호를 일단 드리라고 했습니다.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이 상가를 매수할지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리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뭐 한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고, 뭐 어디 회사 법인 팀장인데 뭐 이제 회사 소개하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창고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 면적이나 위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상가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제시한 조건이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매수한 가격, 그리고 취등록세, 복비, 이게 제가 들어간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던 비용은 저한테 다 주고 추가적으로 제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금액 제시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5천 정도는 더 지불할 의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매수한 가격, 취등록세, 복비 다 주고서라도 추가적으로 5천을 더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 바로 결정을 못하고 내일까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화는 끊었는데, 전화 끊고 나서도 이렇게 문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정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저는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한 뭐 1억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할 생각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1억이라는 그 금액을 더 준다고 해도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고민을 좀 해보고 이 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이 팀장이라는 분이 아니고 그 대표님이라는 분한테 바로 전화가 왔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실 상태로 그대로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상가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고금리에 상가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만 매수하면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사실 좋은 상가는 아니에요.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좋은 상가는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요. 뭐 주변 환경이 막 쾌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하상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지하상가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구입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구매하는 원칙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팔기도 쉽고 시세 차익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상가는 저렴하게 매수한 건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을 주고 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 상가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가를 제가 매수한 이유는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상가는 그냥 어떤 자산을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해당 이 상가에서 저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해서 좀 추가적인 수입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또 매수한 그 목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공유 오피스 영업을 하다가 여기가 아파트 상가인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여기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가봐야 하는 건데 대부분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구분 상가 2개를 매수해서 지금 이 상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이 계산까지 하고 저는 매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상가를 구입할 때 주변에서 우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하고 주변이 쾌적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가에서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 또 사업화 시켜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수입은 추가적으로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추후 재건축 진행 시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완벽한 상가를 사실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상가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저도 상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가는 단 한 개도 없어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야지 가격이 떨어지고 저렴합니다. 저는 이런 하자 있는 상가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자 있는 상가에 어떤 가치만 넣어주고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상가의 가치는 내가 매수한 이 가치보다 더 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 상가 투자 잘못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종종. 보시는 이런 상가들이에요. 이런 상가들이, 자, 영상으로 보세요. 이런 상가들은, 자, 건물 좋아 보이죠? 깨끗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상가들은 지금 몇 년째 공실입니다. 10년 넘게도 공실 나는 경우도 있어요. 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상가 잘못 사면, 진짜 잘못 사면, 잘못하면 집안이 망해요. 이 상가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싸게 사서 그래요.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실이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근데 이 상가를 좋은 상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중에 누군가 경매든 매매든 이 상가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면 이 상가는 좋은 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는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에 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매수한 이 프라임 프라자 상가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광진점을 소개합니다. 위치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 631의 1번지 현대 프라임 프라자 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 바로 우측에는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강변역이고요. 건물 좌측으로는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가 안에는 병원, 약국, 식당, 커피숍, 빵집, 사우나, 편의점, 미용실,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입점이 되어져 있고요.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는 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이긴 하지만 공기순환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진 않아요.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내려와서 우측으로 돌면 바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광진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기 보이는 곳이 입주사분들의 간판이 이제 붙여질 예정이고요. 그 메인 입구문을 열고 자 들어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으로 사무실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들은 여기 말고도, 자 밖으로 다시 한번 나갈게요. 나가서 우측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딱 돌면, 자 지금 바로 외부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6개의 호실들이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다시 메인 입구로 들어가서, 자 입구에 보시면 전면에 컴퓨터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커피, 차 등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이 다 가능하시고, 또 우측에는 그 4인 정도 사용 가능한 그 회의실이 있습니다. 입주하신 업체는 모두 자유롭게 이용이 또 가능합니다. 저희 광진점은 1인실과 2인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인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보시면 개별 도어락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 도어락이면 이게 비밀번호 설정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방화문으로 되어져 있어서 기본적인 방음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길이 1400 정도 되는 책상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자유롭게 냉난방을 사용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요 보시는 공간이 1인실입니다. 자, 나가서 한번 2인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실은 동일합니다. 다 모든 조건 다 동일하고요. 1400 책상이 2개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개별 냉난방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간혹 이제 한 분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상 하나 필요 없으시면 빼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빼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이 외부에 있는 그 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걸어 나가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자, 외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모두 여기는 1인실입니다. 총 6개의 호실이 외부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만 열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은 내부에 있는 사무실과 다 동일합니다.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공유 오피스는 면적이 큰 공유 오피스가 아닙니다. 한 37평 정도 되는 공유 오피스고요. 1인실이 10개, 2인실이 10개 이렇게 공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점은 이 대형 공유 오피스가 아니에요. 가성비 컨셉으로 설계를 진행했고 공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건 넣고 불필요한 건 이제 빼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입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바로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1인실, 2인실 가격은 네이버에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하시면 그 지도 플레이스 나옵니다. 거기 광진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진, 가격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거기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광진점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메일이나 댓글로 지하에서 공유 오피스 창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계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주분들입니다. 임대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지하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저 역시도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조건이 좋지 않은 이상 굳이 지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하 물어보시는 분들은 소유한 부동산이 오랫동안 공실로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공유 오피스로 창업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문의들이 대부분인데, 결론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하에서 공유 오피스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지하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도 하고 있고, 또 공유 오피스로 창업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하라고 해서 임대가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하의 특성만 잘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다고 하면 지하도 전혀 문제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장점을 살려야 되고 단점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제 공유 오피스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지하의 장점은 지상층보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게 엄청 큰 장점인데 임대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겨울에 별로 안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별로 안 더워요. 실제로 냉난방 비용이 5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상층에 비해서.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운영 부담도 일단 적고, 이것도 역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상층과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창이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넓혀주면 됩니다.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공간 임대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넓혀준다는 거는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이거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타 공유 오피스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지하라도 넓은 걸 찾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또 지하 냄새나고 습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건 초반 공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덕트 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환기가 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여름에는 제습기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동만 시켜준다고 하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분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하실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공사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 기준만 정확하다고 하면 지하라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지하에 공유 오피스를 오픈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지하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오픈했고 지금 딱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상주 사무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계약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곧 만실로 될 것 같은데, 경험상 만실을 3개월 전후로 채우게 된다고 하면 이후 운영 상황은 웬만하면 만실로 갈 겁니다. 계약이 끝나서 한두 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기자가 또 금방 들어와서 채워줍니다.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라는 단점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기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할 때 공조시설을 잘 배분해놔서 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이용이
저렴하게 가능해요.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대로 가능하고 월주차가 또 많은 주차를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달 정도면 개인적인 생각이 만실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전용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니까 더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층과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고 주차 상황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부분은 주변 공유 오피스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저는 지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건물주분들 장기간 오랫동안 공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건물의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충분히 고려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린 거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뭐 조금만 검색하셔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보고 벤치마킹 하면 돼요. 그분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응용하시고 보완하시면 충분히 성공 창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광진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만실이에요. 지금 작년 11월인가 12월 정도에 오픈해서 5, 6개월밖에 안 된 지점인데 만실 상태고 계속 대기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안에 내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좌우측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도 크고 넓어가지고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항상 관리가 관리실에서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광진점입니다. 보시면 전체가 다 만실 상태고 광진점은 최대한 저희가 룸개수를 많이 빼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사무실들을 뺐고 그리고 요 정도까지 뺐어요. 여기서 요 정도까지 뺐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문을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밖에서도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룸들이 있어요. 여기가 면적이 38평인가 밖에 안 되는데 21개인가? 그 정도 방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2인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최대한의 룸개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은 사실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1번 방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멀티방식이어가지고 각 방마다 실내기는 다 달려있어요. 실외기가 2개로 외부에서 묶여져 있는 그런 현재 상태고 간단한 커피, 차 이렇게 드리고 있고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나간 건 없고 바닥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 매니저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뭐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뭐 할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랑점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